반갑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게 특허 출원도 상당히 활발한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거절 이유 통지 거의에 따라서 의견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뭐 진보성이 없을 때, 또 신규성이 없을 때, 기재불비가 됐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뭐 예전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해서 그 어감을 탈피하고자 의견 제출 통지서로 만들었습니다. 발송 일자가 심사관이 4월 26일자로 발송을 하게 되면 2달의 그 기회를 줍니다. 이제 2달 동안에 의견서 보정서를 이제 해서 반박을 하게 되겠죠. 예, 출원인 대리인 다 생략했습니다. 출원 일자는 2022년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2달 뒤인 4월 26일 날 발송을 했으니까 우선 심사를 청구했겠죠. 2달 만에 심사에 착수해서 거절 이유를 띄웠습니다. 발명 명칭은 메타버스 기반의 3차원 전시체험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관은 제출 기일 6월 26일 발송 일자로부터 한 2달 후에 제출하거나 혹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절 이유냐면 심사 대상 청구항 1, 3항에 대해서 거절 이유는 1항은 29조 1항, 1항 내지 2항은 1항과 2항을 얘기합니다. 1항부터 2항을 요 내지란 뜻도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죠. 1항부터 2항까지. 네, 특허 제29조 2항. 그래서 29조 1항은 신규성에 관한 거절, 29조 2항은 진보성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므로 특허법 29조 1항에 해당돼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 그 인용 발명은 공개 특허 공보 이렇게 써있죠.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건에 의해서 인용 발명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용 발명 1, 그 중에 본원 발명은 나의 발명을 얘기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전시품을 출력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3차원 전시체험 시스템. 아까 인용 발명 심사관이 서치 후에 검색하고 나서 발견한 거죠. 인용 발명 1. 가상 공간의 갤러리를 디스플레이하는 관리 서버. 같지 않느냐, 관리 서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음은 2항, 거절 이유 2항으로 보겠습니다. 청구범위 청구항 1항 내지 2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인용 발명 1, 2, 3으로부터. 날짜를 보게 되면 2002년, 19년, 2012년 출원한 날짜로부터 그 이전에 공개된 문건들이죠. 예, 인용 발명 1, 2, 3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걸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당신의 발명을. 그런 내용을 일일이 1, 2, 3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대비해 가면서 또 심지어 페이지와 도면에 나타난 인용 발명들을 인용하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인용 발명 1은 3D를 활용한 가상 공간의 갤러리 시스템 발명, 인용 발명 2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전시관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예술 작품의 전시 판매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기록 매체 발명이다. 인용 발명 3은 가상 소개팅 서비스 제공 방법.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용 발명 1, 3을 결합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 1, 2항 본원 발명 기하의 그 청구항 1, 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 발명 1,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라고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의 통신심사과의 배성진 심사관이 통지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와 답변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1. 4월 26일자 의견 제출 통지서 받았다. 그래서 그 요지는 청구항 1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문에 게재된 발명이다. 그리고 또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29조 2항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관의 인용 발명 1, 2, 3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간단히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보정된 본원 발명은 보정했다. 어떻게 보정했냐면 29조 1항 2호 29조 2항에 기재된 특허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리라 사료된다. 본 의견서와 동일자로 제출한 보정서에 의해서 본원 발명을 재심사해서 특허 결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정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상당히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거절 이유에 따른 의견서와 보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다른 건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이동기구 특정 토큰의 거래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다. 그러한 거절 이유를 받았다. 거절 이유 내용을 보면 1, 15항은 1 내지 15항은 진보성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 진보성이 없다. 그래서 보정을 했다. 우리가 보정한 바에 따르면 독립항인 청구항 1, 14항 청구항이 독립항이 이제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1, 14항이고 나머지 항들은 이제 중속항으로 밑에 붙은 거죠. 2, 3, 4, 5, 6에서 13항까지 그리고 14항 밑에 이제 쭉 또 중속항들이 붙습니다. 이거는 명세서의 문단 그리고 청구항 8, 9항의 내용을 부과했다. 1, 14에다가 그러니까 청구범위 독립항에다가 청구항 8, 9항 종속항인데요. 이것을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 범위는 그만큼 좁아진다는 겁니다. 왜? 인용한 그 발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심사관이
인용 발명을 2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진보성은 상실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권리 범위를 좀 좁게 해서 다르다고 이제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죠. 네, 그래서 보정된 청구항 2랑을 중심으로 해서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밑줄 친 이런 내용이 새로 요번에 넣었다. 아까 어떤 내용 넣었다 그랬죠? 8, 9항 삭제하고 또 명세서에서 일부 또 가져오고 해서 3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1규약, 2규약, 3규약 이런 것을 전송하는 규약에 디지털 명령어를 포함하는 서비스 장치에 대한 거다. 봐라, 이렇게 고쳤더니, 보정했더니 결국은 본원 발명은 토큰과 실물 이동 기구라는 두 가지 객체가 동시에 안전하게 거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의 예치금, 구매자의 거래대금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제3의 주체인 컨트랙트 계좌가 관리하도록 하며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점, 1, 2항에서 찾을 수 없는 점을 차별화시켜서 진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 1에서는 NFT 발행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을 뿐, 본원 발명과 같은 이런 컨트랙트 계좌를 보관하고 또 주체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지 않느냐. 또 청구항 인용 발명 2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큰과 실물 이동 기구라는 두 가지 객체를 거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인용 발명 2에서는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진보성이 있다. 예, 그래서 보정된 2항, 또 독립항 하나 더 있죠. 14항. 이것은 이렇게 보정한 바 진보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진보성 흠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독립항의 구성 요소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를 한정했죠. 한정했다는 것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들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상수를 하였는 바 등록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됐습니다. 예, 다른 의견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본원 특허 출원은 4월 26일자로 의견 제출 동의서가 됐다. 근데 거기에 특허법 제42조 4항, 여태까지 29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42조 4항이라는 것은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기재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청구범위 1항의 발명은 29조 1항 신규성이 없다. 또한 29조 2항 진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42조 4항 거절 이유는 보시면 상기 피매칭 캐릭터에 이런 식으로 이제 2항이 있다 써놨는데, 이 상기란 말은 마치 영어의 더, 정관사 더처럼 앞에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피매칭 캐릭터라는 그러한 그 용어가 앞에 청구범위 2항에 없었던 거야. 전단부에. 예. 근데 어떻게 상기 피매칭 캐릭터가 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기가 지시하는 바가 선행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시 아니다, 불명확하다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구범위 그 1항에다가 또 거절 이유가 지적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인, 이항을 병합했다. 병합했다는 겁니다. 거절 이유를 우리가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받지 않은 이항, 일항은 받았죠. 이것을 합쳐서 병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용 발명을 벗어나게 돼서 결국은 진보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42조 4항 기재불비도 만족시키고 29조 1, 2항도 만족시켜서 충분히 만족하리라 사료됩니다. 결국 재심사에서 특허 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등록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